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론 방송 월요일 방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오늘부터 예정대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됐고 미국의 달러와 가치도 급격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 환율도 1.16% 강하게 상승하면서 1,47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4% 가까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오늘장에도 삼성전자가 2.5% 하락, SK하이닉스는 지난 금요일에 강하게 좀 하락을 했었죠. SK하이닉스도 오늘 4.8%까지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파란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2차 전지주들도 약세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4%대 하락, 기아차가 6.7%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멕시코나 캐나다의 관세를 매기게 된다면 이 지역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 대표적으로 기아차,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오늘 타격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알테오젠이 4%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 에코프로 BM이 8.7% 가까이 좀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만이 1%대 상승하면서 빨간불 켜고 있는데 최근에 좀 약세장 속에서 이 로봇 관련주들로 수급이 쏠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매수세가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오랜만에 대왕거래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 상위 종목들이 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중국에서도 관세로 막대응을 하거나 혹은 히토류 관련해서 보복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오늘 상승 테마주로서 히토류 관련주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좀 단기적인 테마주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투자하시기에 안정적인 종목들로 오늘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고 지금 굉장히 힘든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2월 첫 거래일 시작은 조금 힘에 부칩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시장 어떻게 견뎌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참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 우리 염라대원이 오셨나 갑자기 그렇죠? 여기 봐도 염라대원이 이쪽에 계신 것 같고 저쪽에도 염라대원이 계신 것 같고 참 시장이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오늘 지수가 한 코스피 코스닥이 한 3% 정도 빠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3% 정도 빠지고 있고 이제 개별 종목들도 거의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장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상하이 종합지수, 그다음에 니케이 지수도 3% 이상씩 다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좀 많이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환율도 지금 1,470원까지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네. 야 이거 어디서부터 이거 손을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환율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게 주말 동안 어느 정도 관세 부분이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환율이 떨어질 것이다 생각했는데, 오늘 시장이 딱 열리자마자 갑자기 1,470원으로 확 튀어버렸어요. 야 이러다가 이거 진짜 환율이 1,500원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약간 좀 외국인들 이탈도 나오고 있고요. 이 오전 10시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트럼프가 유럽연합에다가 또 관세를 떼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환율이 1,470원까지 올라가니까 기관도 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후 들어서 외국인들이 5천억을 빼고 있고 기관이 4천억 빼고 있고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1조 원 이상이 빠지고 있고 저번 주 금요일 날 외인이 또 1조 원 이상을 빠지면서 현재 2조 원 이상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겠냐?
왜 빠졌는지가 중요합니다. 트럼프가 관세만 떼어가지고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관세 부분도 있지만은 이 환율이 또 어떻게 보면 관세 때문에 올라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전 세계 증시가 다 빠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추가적으로 또 빠질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또 둔화가 되는지 그 부분은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시장을 보면은 답 없다. 정말 답이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는 한 번은 맞닥뜨려야 할 관세 전체였고요. 그리고 트럼프하고도 어떻게든 맞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나운서님,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종목들이 당이나 테마 이슈가 발생되는 건 중간에 들어가면은 다음날 또 기술주가 무너지면은 그 테마가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수익을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종목이 갑자기 튀어오를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네. 돌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상승할지도 모르는 종목을 우리가 미리 알아서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국내 시장에 어느 정도 수급이 받쳐줬는데 이 매수세가 있어 하는데 환율 때문에 받쳐줄 매수세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고선장, 선장이 가능한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종목 같은 경우, 우리의 종목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어서 빠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높은 환율과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트럼프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 게 없거든요. 네. 우리 정부도 지금 대응할 게 없어요. 맨날 뭐 추경 부분만 얘기하고 있고, 뭐 반도체를 살리겠다, 뭐 2차 전지를 살리겠다, 뭐 어떤 걸 살리겠다, 뭐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입장에서는 우리는 지금 현재 주식 투자를 안 하더라도 물린 종목이 있더라도 그 종목이 어느 정도 최소화로 돼 있어하고 현금을 지키는 게 더더욱 맞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 좀 둔화가 조금씩 풀리면은 우리 개별 종목들이 좀 낙폭을 축소하면서 올라오는 게 그게 먼저 순서이지 않을까.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저번 주에 뭐 피데리스, 히토유 이런 종목들 얘기해도 오늘 다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자랑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은 종목이 상승하는 것보다 지금은 시장 지수가 살아남는 게 먼저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수익을 많이 보고 돈을 많이 번다.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사익 길을 찾아야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버티는 게 살아남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코스닥이에요. 차트가 똑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금 3% 이상 빠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코스피 쪽에 상승 종목이 100개도 안 되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상승 종목이 200개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아나운서님, 네. 우리가 다 예상했던 부분이에요. 관세 부분이요? 네, 관세 부분은. 네. 어차피 트럼프가 때릴 거라고는 예측은 하고 있어요. 뭐 예측을 그렇죠? 했는데 왜 오늘 장에서 이렇게 크게 빠지는 그래서 걸까요? 오늘 시장에서 크게 빠지는 거는 네. 사실 저는 오늘 시장이 빠지는 게 오히려 낫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좀 부정적인 시선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관세 부분은 트럼프가 멕시코, 중국, 그다음에 캐나다, 캐나다, 그다음에 유럽 연합까지 때린다고 하고 있어요. 유럽까지도 네, 때린다고. 그럼 전체를 다 때리는 거예요. 네. 전체를 다 때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중간에 멕시코, 캐나다만 때리다가 한 달 정도 있다가 또 유럽 연합에 또 관세를 때리겠다 하면 그때 또 주조정인 거예요. 예전에 트럼프 1기 때 관세를 그런 형식으로 천천히 떼었어요. 천천히 떼니까 코스피 지수가 2,600에서 1,800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네. 그 관세 부분은. 네.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주 조정을 계속 빠지는 것보다 계단식으로 우하향 형식으로 빠지는 것보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악재를 유럽 연합한테 나중에 때릴 거예요. 지금 아예 다 때려버리는 게 맞다는 거죠. 매를 먼저 맞는 게 낫다. 매일 먼저 맞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유럽 연합한테 때릴 거를 지금 당장 트럼프가 싸그리 다 잡아가지고 떼어 부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전문가님이 또 저희 통신망에서 교육해 주신 내용 중에 하나가 일단 중국에 추가적으로 10% 관세를 더 매긴다고 했는데 지금 10%에서 끝날 것 같지 않다. 앞으로 더 매길 건데 지금 순차적으로 이 관세를 더 늘려나갈 것이다라는 부분을 전문가님이 교육을 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그 부분까지도 우려를 같이 반영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유럽 연합하고 멕시코, 캐나다, 자, 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자, 여러분들 일단 PPT 첫 장면 아직 4일까지는 좀 시간이 남아 있다. 이 부분을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세 적용이 4일부터라고 하죠. 네, 4일부터입니다. 네. 자, PPT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지금 보시면 캐나다 25%, 멕시코 25%, 차이나 10%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종목이든 간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종목이 문제가 있어서 다 빠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살아남는 지금 종목이 지금 없습니다. 살아남는 종목도 없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종목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이 감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암호화폐 쪽으로 가실 건가요? 아니면 미증시로 가실 건가요? 네. 다 똑같습니다, 상황은. 비트코인도 빠지고 네, 있고요. 나스닥도 선물지수가 지금 3% 이상 빠지고 있고요.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종목으로만 보지 마시고 시장 정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장 정세가 좋아져야 우리 종목이 앞으로 향후 또 더 올라갈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캐나다가 25%, 멕시코가 25%, 차이나가 10% 맞았습니다. 자, 아나운서님,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지금 관세율 때이다 보니까 이 환율이 1,47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1,470원까지 올라갔는데 네. 이거는 진짜 역사상 엄청나게 올라간 달러거든요, 여러분들. 네. 웬만하면 이번 년 동안은 미국 여행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햄버거 5만 원에 사 먹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햄버거를 네, 우리나라에서 더 올라가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햄버거 사 먹으시기 바랍니다. 네. 물가 당분간 올라갈 겁니다. 네네. 미국은. 왜냐하면 이 관세를 때리면은 상대방 국가 내에서도 관세를 오히려 떼일 수가 있어요. 멕시코도 미국한테 때릴 거고 네. 캐나다도 때릴 캐나다도 거고. 떼일 거고요. 네. 그리고 중국도 오히려 캐나다 관세를 더 많이 떼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계속 상승할수록 이 금리 인하 효과는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증시는 지금 환율은 그걸 미리 반영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1,470원까지 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딱 30원만 더 올라갔다가 더 참읍시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30원이요? 네. 1,500원까지 1,500원까지 올라가는 것도 한번 참아 봅시다. 네. 매일 빨리 맞는 게 나아요. 매일 빨리 맞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저번 주에 피데리스 얘기했으니까 피데리스 수입 보셨죠? 유니온 수입 보셨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겠습니까? 아니면은 시장 정세에 따라서 종목들이 이 정세에 따라서 언젠가는 어차피 나중에 올라갈 것이다 하고 미리 말씀드리는 게 낫겠습니까? 나는 종목으로 수익 났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 정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불필요하게 여러분들 종목을 부랴부랴 던질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왜 트럼프가 관세를 매겼는지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기사로만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미국이 너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나운서님,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왜 25%씩 관세를 매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미국한테 관세를 내지 않았어요. 전혀 내지 않았나요? 네,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폭력배로 0%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막 중국이 멕시코나 이런 데로 우회적으로 수출을 한 거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중국이 이제 이 마우스 하나를 만든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마우스 하나를 이제 미국한테 수입을 시킨다고 해요. 근데 마우스 전체를 만들면은 중국이 이 멕시코하고 캐나다한테 이 마우스 전체를 하면은 관세를 매기게 돼요, 중국도. 그렇기 때문에 이 마우스에 필요한 휘마우스 이런 거 있죠. 반건조 부품이라고 하죠. 부품, 이 부품별로 캐나다하고 멕시코한테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이 중국한테 마우스 부품들을 얻어가지고 이 부품들을 통해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면은 미국한테 수출하면은 관세를 안 매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열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어떤 제품을 캐나다, 멕시코를 통해 가지고 우회로 수출을 해가지고 관세를 맞을 바에는 네. 중국에 되게 교묘하게 네네. 부품들만 팔아가지고 캐나다, 멕시코에서 맞춤형을 완성형을 만들고 미국한테 관세 없이 내놓으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캐나다하고 멕시코한테 펜타닐 그 명분으로 관세를 매긴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캐나다와 멕시코까지 때렸다는 뜻일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그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캐나다, 멕시코는 25%입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10%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는 이 의도에서 정확하게 저는 보이거든요. 중국 같으면 일단 맨 처음에 관세 10% 매기고 그다음에 여기서 중국 니네가 우리하고 앞으로 향후 타협에 대해서 중국 니네가 따라오지 않으면은 너네한테 관세를 천천히 올리겠다. 처음부터 60% 때릴 명분이 없잖아요.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펜타닐로 10% 정도를 명분을 삼아가지고 관세를 매기고 여기서 중국이 미이행 시에는 관세를 천천히 뭐 반도체든 2차 전지든 이 부분을 인해 가지고 너네한테 관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 부분까지 시장이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 트럼프의 속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때문에 단장 지금 시장이 걱정되는 건 인플레이션 부분으로 걱정이 되기 때문에 환율이 저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까지만 좀 아시고요. 네. 일단 4위까지는 오늘 며칠이죠? 오늘 2월 3일입니다. 네. 2월 3일은 늘 안 좋은 날이었어요. 왜요? 주식시장도 안 좋았지만 학교든 고등학교든 다 개학이잖아요. 3월 3일이죠, 전문가님. 3월 3일인가요? 졸업한 지 한 20년 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좀 오래돼서. 까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오늘 현재 3월 4일까지 네. 3월 2일 날 트럼프는 캐나다 총리하고 멕시코하고 통화할 예정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또 타협이 될 수가 있어요. 타협이 되면은 환율은 또 떨어질 거고 또 시장 판도는 또 바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만 좀 힘드시더라도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다고 부랴부랴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우리나라와 똑같이 우려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니케이 지수 역시 지금 2.4%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중국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는데 이게 이틀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행이 곧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상대국에서도 미국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물가 상승 압박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미국 증시 그리고 우리 증시, 일본 증시 할 것 없이 지금 하락에 부담이 있습니다만 지금 뭐 골드만삭스에서는 4일부터 부과될 관세 그 직전에 뭐 각국과 타협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이 부분이 타협이 과연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미국에서의 때리는 관세가 일시적일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트럼프가 재확인을 한 만큼 우리 시장은 그 우려를 오롯이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나 중국은 이번에 10% 반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 부분을 지금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오르고 있는 환율 그리고 중국의 딥시크 여기에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SK하이닉스는 지금 가격이 뭐 20만 원 선이 붕괴가 됐죠. 지금 현재 SK하이닉스는 18만 9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나 박스권에 갇혀 있던 주가가 박스권 아래로 내려오면서 5만 원대 초반, 5만 900원 선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우려를 좀 하실 것 같은데 뭐 사실은 딥시크로 인해서 조금 기대가 된다라고 했던 네이버 같은 경우도 오늘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지금 지수 낙폭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은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하루일 것 같은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래도 아직 한 48시간이 좀 안 되는 시간이 남아있다. 관세가 직접적으로 부과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지금 당장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뭐 매를 어쨌든 맞고 있어요. 네네. 그래도 우리 미래에 대한 좀 희망적인 부분이 있어야지 이 매를 맞고 다시 주가가 회복이 가능할 텐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 관세 부분이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이게 관세 부분이 엄청나게 큰 건데 사실 오늘 관세 부분이 그렇게 크게 충격을 안 맞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유럽 연합한테 갑자기 때린다고 하니까 갑자기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3% 이상 넘게 빠지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유럽 연합에도 기존에 뭐 관세 매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어차피 있었던 예정된 부분인데 네. 너무 빨리 왔다. 증시가 방어할 틈도 없이 너무 빨리 악재 부분이 많이 온 거죠. 네. 하지만 이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조장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 같이 맞은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되게 심각한 게 뭐냐면은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3% 정도 빠지고 있어요. 니케이 지수도 3% 빠지고 있고 중국 상하이 종합 지수도 엄청나게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즉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 스스로 고립을 위해서 경제를 빨아들일 수가 있다. 그 우려감에 네. 지금 현재 뭐 일본이든 중국이든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세게 맞는 배는 미리 맞는 게 좋아요. 미리 매여 맞읍시다, 여러분들. 미리 매여 맞고요. 네. 어느 정도 나중에 유럽 연합한테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미리 맞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왜냐면 주가는 미리
선반영이든 아재 반영이든 반영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앞으로 향후 트럼프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 부분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그것도 시장 정세도 중요하지만 우리 종목이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많을 거예요. 네. 하지만 시장 정세가 중요합니다. 시장 정세로 인해 가지고 모든 종목들이 빠졌던 거지. 여러분들의 종목들이 뭐 문제가 있어서 강하게 빠졌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여러분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자, 현재 코스피, 코스닥도 외국인들이 이탈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이탈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상승 종목이 코스피가 78, 하락 종목이 832개, 그다음에 코스닥이 3% 정도 빠지고 있고 상승 종목이 201, 그다음에 하락 종목이 1499 종목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좀 심각하죠, 여러분들. 네. 그리고 뭐 코스피, 코스닥이 지수가 3% 정도 빠지면은 한 종목당 못해도 평균적으로 종목들이 10%에서 10% 정도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여기서 좀 더 빠지면 안 되는데 일단 환율이 좀 내려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환율이 지금 1,470원에서 내려갈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오히려 1,500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그 두려움에 외국인들이 지금 순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 하루 만에 17원이 넘게 오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 정도면 뭐 3달 만에 그 정도 올리는 걸 지금 하루 만에 이렇게 올린다는 거는 네. 그만큼 시장이 좀 과도하게 공포감이 좀 있다는 부분이죠, 여러분들. 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500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네네. 그때까지는 무조건 지금 종목 수가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환율이 이 정도 올라갈 때 1,400원까지 넘어갔을 때 종목 숫자가 많다는 거는 절대 여러분들 그 부분 자제하셔야겠고 여러분들 개별 종목이 아무리 낙폭이 크다고 해도 환율이 또 떨어지면 오히려 또 반등이 됩니다. 그 순간까지만 참으시면 되고 지금 당장은 좀 뼈 아프고 아프시겠지만은 이 환율이 고점인 만큼 또 어떻게 보면 장점인 게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고점이 만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중요시 여겨주시고요. 자, 이제는 좀 암호화폐 쪽으로 좀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뿅. 지금 암호화폐도 좀 많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암호화폐도 좀 많이 심각한 상황인데 이 리플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20% 정도 빠지다가 지금 현재 말아 올리고 있고요.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2.76,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이 리플이 가장 트럼프 시대 때 리플로 인해 가지고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누군가의 영향력에 따라 가지고 올라가는 것만큼 머스크보다도 돈이 없으면은 약간 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은 좀 매파적인 부분은 빌 게이츠가 얘기하면서 좀 암호화폐가 빠진 것도 있지만은 이 관세 부분을 인해 가지고 자금이 심할릴 수도 있다. 자금이 어느 정도 크게 예전처럼 안 도할 수가 있다. 그 불안감에 같이 이 암호화폐도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 보니까요, 그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신 분이 비트코인이 10년 안에 영원이 될 수 있다. 완전 그냥 종이장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도 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암호화폐는 해킹 부분은 좀 많이 취약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해킹 부분 취약하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좀 이 증시 같은 경우는 각 기업들마다 그 해킹 안 당하는 그 보안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산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리플이나 비트코인, 도지코인 뭐 이런 거는 뭐 안전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좀 해킹에 대해서는 약간 좀 많이 취약한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킹 부분에 대해서 좀 취약한 게 있고 네. 그리고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올라갔었지만은 또 안 떨어졌으면 좋겠지만 네.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전 세계 기축은 달러란 말이에요. 네. 달러예요. 근데 중국은 기축이 위안화입니다. 네. 위안화. 근데 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아직까지는 위안화, 디지털 위안화 지폐를 아직 미국에서는 달러 지폐화를 구축을 못 해놨어요. 디지털 달러를. 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위안화 디지털을 다 구축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통화 기축을 위안화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중국에서 뭐 비자금을 뭐 정치인들이 조성하려고 뭐 암호화폐를 사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전부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 암호화폐도 전체적으로 시세를 보고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정치인들에 따라 가지고 왔다 갔다가 할 수 있는 만큼 저는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잠깐 중간에 또 말아 올리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좀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떨어지니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네. 예전부터 암호화폐는 위험하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암호화폐가 확실하게 보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보장은 뭐냐? 해킹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뭐 요즘에 양자 컴퓨터 같은 기술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양자 컴퓨터가 좀 빠르게 상용화가 될수록 특히나 이런 암호화폐들의 보안이 취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우려까지도 좀 해킹이나 이런 보안상의 우려가 좀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고 안 그래도 그동안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가격이 빠질 자리였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뭐 어떤 코인이냐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코인 종목들이 지금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니 여러분들이 뭐 지금 사실 뭐 주식뿐만 아니라 코인 뭐 여러 가지 투자처 지금 찾기에는 좀 무리인 시점인 것 같습니다. 무리지. 왜냐하면 뭐 트럼프가 다 관세 뗀다는데 뭐 세금은 내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네네. 제가 좀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이게 오전에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하고 제가 좀 많이 교류를 하는데 네. 저희 시청자분들이 얘기하는 게 주식 시장도 힘들고 암호화폐도 너무 올라가가지고 김치 코인을 많이 산 거예요. 김치 코인?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산장한 코인들 많이 산 거예요. 네. 뭐 코인 선물지수 막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산 거예요. 근데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요. 정말 위험해요, 여러분들. 이거 코인 선물 뭐 코인 선물지수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 뭐 시장이 어려서 코인 선물지수 수익 잠깐 나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건 절대로 진짜 위험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내가 산다고 하면 또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지금 주식이 아무리 진짜 내 종목이 아이고 내 종목 영업이 또 좋게 나오고 되게 좋게 나오는데도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걸 생각하시면서 돈을 다른 데 쪽으로 벌겠다 해가지고 여기저기 중구난방 하실 바에는 차라리 물려 있는 게 좋아요. 물려 있는 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 다른 것 손수 쓴다는 것보다 물려 있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이 물려 있는 거에서 조금씩 납폭을 축소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암호화폐 뭐 제가 틀린 걸 수도 있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암호화폐 부분으로 돈을 더 많이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식은 버티기라도 하면 되지. 암호화폐는 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해킹을 당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님, 우리 나스닥 선물 지수를 좀 가져와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보고 싶어요. 오늘 나스닥 선물지수도 좀 네. 많이 심하죠, 여러분들. 네. 나스닥 선물지수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제가 오늘 출근길에 네네. 뭔가 느낌이 싸하더라고요. 왜요? 아침에 6시에 제가 출근했는데 제 아. 차를 누가 문콕한 거예요.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문콕을 했어요, 제 차를. 문콕. 네, 네네. 문콕을 했었어요. 아이고, 네네. 반드시 잡을 겁니다. 근데 네. 그때부터 뭔가 느낌이 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스닥 선물지수 검색했는데 와, 2%부터 빠지는 거예요, 새벽부터. 아유, 오늘. 나스닥 선물지수가. 네. 야, 이거 오늘 시장 뭐 쉽지가 않겠다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스닥 선물지수가 지금 현재 2.48 정도가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환율이 높아지면서 나스닥 선물지수가 2.48 정도 빠지니까 미증 시간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감에 더 이탈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기관이 좀 빼고 있는 겁니다. 기관이 빼고 있어요. 네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는 그런 거 몰라요. 그냥 바닥이니까 이거 사자 저거 사자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오늘 지수가 많이 빠졌으니까. 뭐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뭐 하고 할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나스닥 선물 왜 오늘 시장이 빠졌는지 그걸 설명을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지수가 이렇게 빠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역시 국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렇다면 사실 제가 선물 지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네. 그러면 오늘 밤에 열릴 미국 증시도 좀 약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네. 그렇다면 우리 증시도 내일 또 약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낙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오히려 내일도 우리 국내 증시가 빠질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미선물 지수가 오늘 하락이 돼가지고 오늘 미증시 하락 돼가지고 내일 국내 증시가 또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네네. 또 반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환율이 조금 낮아지면은 아. 반반 매수세라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와, 근데 환율 그렇습니다. 환율이 조금 떨어지면 나스닥이 폭망한다고 해도 다음날 국내 증시는 보완 및 지킬 수는 있는 겁니다, 횡보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단 일단은 좀 장기간 충격은 좀 우리가 좀 버텨야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지금 일본 니케이 지수도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니케이 지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니케이도 지금 2.35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지금 시가총액 1위죠. 그리고 미쓰비시, 뭐 소니, 히타치, 뭐 니콜스 홀딩스 막 다 빠지고 있어요. 시장의 시가총액이 하는 종목들이 다 관세 부분 때문에. 근데 특이한 건 네. 트럼프는 현재 트럼프는 현재 캐나다, 멕시코, 그다음에 유럽 연합한테 뿐이라고 했는데 네. 한국하고 일본은
지에 겁먹어가지고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 차례는 우리가 아닐까. 네, 다음 차에는 우리가 아닐까 하는 그 우려감이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요. 네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좀 한 가지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유럽연합하고 멕시코하고 중국이 때린다고 하더라도 이 중에서 중국한테 비협조기로 왔던 국가들이 한국하고 일본이거든요. 네네. 여러분들. 지금 현재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제일 먼저 건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아직까지 얘기한 건 없습니다. 네. 언론에서는 트럼프가 이제 한국도 부신다, 뭐 2차 전지 어떡하냐, 반도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하락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관세를 떼지 않을까? 근데 더 웃긴 건 우리나라는 일본은 그래도 정상회담이라도 자리가 잡혀 있어. 맞아요. 근데 우리 한국은 정상회담이라도 안 잡혀 있어. 사실 정상의 자리가 지금 그 공석이기 시장이 제일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는 부활실성이거든요. 네. 근데 이 정상회담도 안 잡혀 있고 한쪽 당에서는 추경 예산을 해야 한다 얘기하고 또 한쪽 당에서는 오중 편지가 오고 있고 시장이 어려워 죽겠는데 한쪽에서는 오중 편지가 오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예산 집행하고 있고 뭐 도대체 우리나라 정부인들 뭐 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렇죠? 네. 아니요 그런 거는 우리가 뭐 우리도 주주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강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따라서 대책이 없다는 게 이게 한국 정부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것도 반영이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네. 일본은 정상회담 하는데 국내 시장은 그런 게 없습니다. 네네. 그냥 뭐 대책방 24시간 TF 전담팀을 구축하겠다. 참, 아이고. 어쨌든 여러분들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이 왜 빠지는지 이제까지 다 설명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좀 설명해드릴 게 있어요. 모든 종목들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걸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네. 환율이 올라가고 모든 증시들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더 빠지는 게 있고 외국인들한테 인기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왜? 여러분들은 하루 당일 이 매수에 대해서 사가지고 수익 이익을 발생할 수 있지만 외국인들은 이 기업의 좋은 걸 보고 미국에 없는 걸로 투자를 하는 게 외국인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오늘 현재 빼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든 2차 전지들은 다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수로 견인하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빠지니까 모든 종목들이 다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매도세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6천억, 기간 4천억, 그다음에 코스닥 1,400원, 기간 1,500원. 총 합해가지고 1조 2천원 이상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번 주 금요일까지 합쳐서 2조 원 이상이 시장에서 자금 이탈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 선물지수까지 빼고 있어요. 기관은 선물지수 베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빠지니까 바닥이니까 가자 하고 그냥 매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거는 물론 모든 종목들 중에서 10개가 물렸다고 해서 그중에서 하나 수익 난 거는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오늘 투자하신 분들. 중요한 거는 완벽한 계좌가 어느 정도 나포도 좀 어느 정도 분화가 됐을 때 그때 추가 매수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오늘 매수하는 분들이 오늘 특이한 오늘 섹터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오히려 내일은 정반대로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거 조금만 더 있으면 더 크게 볼 것 같아. 수익 금액을 보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수익일 때, 현금일 때 정리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외적인 악재에 대해서 더해서 국내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지수는 특히나 더 매를 좀 세게 맞는 느낌인데 여러분들 지금 종목 주가가 저점이다 해서 매매를 하시는 건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율이 너무 높고 지금이 1,471원까지 올라왔습니다만 1,500원까지도 상승 압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낙폭이 좀 둔화가 됐을 때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 적어도 이 주가가 무릎까지는 올라왔다 싶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에 나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려있는 종목들도 조금이나마 약수익권으로 올라왔을 때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새로운 종목을 찾기보다는 여러분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물려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 조금이나마 그래도 견디면서 참으면서 낙폭을 줄여 나갈 때까지 참는
사는 것이 지금의 어떤 투자 전략,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에 반사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만이 오늘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장에도 중국 반도체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라든지 혹은 딥시크 관련해서 그 반사수혜를 볼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오늘 장에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중국 반도체 관련주는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렸어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분쟁이 심화할수록 중국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히토류 관련주들은 언제든지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중국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좀 시간이 없으니까 좀 PPT 대로 좀 이렇게 빠르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좀 설명해 드릴 게 많습니다. 뿅! 자, 피레이스.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 저번 주 금요일에 어느 정도 피 맞고 한번 갔다 오셔야 한다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피레이스가 오늘도 좀 20% 이상 상승하다가 좀 이탈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 반도체 관련주로 MK전자, 피레리스, 그다음에 제주반도체, 그다음에 서펄스 글로벌 이 종목들이 오늘 장 초반에 좀 상승했다가 좀 이탈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당분간 이 관세 부분은 오늘 시장이 좀 빠지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올라간 이유가 디시크 수혜주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냥 돈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저번 주 금요일 날 상승한 종목도 그냥 간 것뿐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 좀 수익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오늘 웬만하면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수익이시라면. 네, 수익이시하면은 왜냐면 일단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부터 반도체 제재로 바로 칠 생각이 없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거는 주가는 미리 기대감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피데리스, MK전자, 제주반도체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해드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점 보도록 할게요. 뿅. 오늘 유니온이 상한가까지 좀 달성을 했어요. 네네. 네, 상한가까지 달성했고 유니온 모터리어, 티플레스, 동구 INS, 삼원전자. 중국이 관세를 10% 맞았지만 앞으로 향후 중국이 관세를 더 많이 맞을 수가 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동안 히토류 관련주 우리 윤준 아나운서하고 저하고 계속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하지만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는 종목 수요 많이 갖고 가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방송 통해서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이 통신망을 통해 가지고만 계속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미리 설명해 드린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보유 종목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수익 및 정리를 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한테 좋은 종목들을 앞으로 향후 상승이 될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해드린 거지. 이 종목들이 상승할 것이다. 여러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 방송 같은 경우는 솔직한 방송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이 히토류 그다음에 이 중국 반도체 분쟁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 수익이신 분은 정리하시고 보유 종목도 갖고 계신 분들 이 통신망 통해서도 계속 이 섹터 교육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앞으로 어떤 섹터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 뭐 어떤 이슈에 더해서 항상 그 종목들과 대장주 콕콕 집어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뭐 중국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히토류 관련주들 방금 보여드린 모든 종목들 저희가 미리미리 교육을 좀 시켜드렸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매매를 하시라고 권유를 해드리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교육 자료들 받아보고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 세우는데 도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방송 중에 입장하실 수 있는 통신망으로 입장하시면 자료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우측 하단 QR코드 쪽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면 지금 바로 통신망 입장하실 수 있고 저희가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교육 자료들 모두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여하셔서 혜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희 방송이 10분 정도가 남았는데 전문가님 10분 동안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떤 정보들을 한번 전해드리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우량주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종목 TC스티도 많이 빠지고 있고요. 에코프로, NNF도 다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월달에 상승한 만큼 빠졌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이 관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저번 주 금요일에는 2차 전지가 좀 잘 버텨줬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 자, 일단 에코프로부터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뿅. 자, 에코프로 지금 현재 몇 프로 빠지고 있습니까? 와. 에코프로가 지금 현재 6% 빠지고 있습니다. 네. 자, 에코프로 6%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BM도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지금 8%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8% 그쵸? 이상. 자,
NNF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NNF도 지금 현재 8%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네. 무슨 파이 숫자 유행이야? 뭐야 이거? 어. 자, 그리고 여기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몇 % 빠지고 있습니까? 4% 빠지고 있습니다. 자, 삼성 SDI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우리 PD님 죄송합니다. 자, 6% 빠지고 네, 있습니다. 6%. 자, 우리 TCC 스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8% 빠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보셨죠,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시선으로는 관세 부분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환율,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오약가약한 정책, 그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우리나라 정부의 아직까지 이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대응책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현 상황에서 그동안 에어다의 주가를 올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환율이 낮아질 때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오늘 떨어진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에어다의 그 수많은 악재 속에서도 2차 전지가 왜 상승했는지도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불안감이 좀 있는 게 뭐냐면은 앞으로 관세 부분에 대해서 더 빠지는 거 아니냐. LG 에너지 솔루션이 멕시코에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멕시코에 있고 하지만 얘네 기업들이 아직까지 생산을 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게 아니거든요. 시설을 갖추고 여기에 대해서 배터리를 출고시키려면은 못해도 26년도가 됩니다. 하지만은 미리 주가는 우려감에 악재 반영으로 빠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시선들도 많지만은 네. 제가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맹신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렸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TCST 물렸으니까. 그래서 2차 전지를 그동안 설명해뒀던 거예요. 내가 어느 누구 TV에서 나오는 사람처럼 맹신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낸 종목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상승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 게 뭐냐면은 네. 2차 전지 대표적으로 지금 에코그룹이 무너지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무너지고 있고 모든 2차 전지 종목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금요일 날은 잘 버텨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환율이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간 건 아니었지만 그때는 반도체주 쪽에서 이탈이 나왔던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또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서 2차 전지 안 될 거다. 많이 빠졌으니까. 그 앞으로도 더 빠질 거니까. 더 안 될 거다. 공포감 조성되고 아유 큰일 났다 이거. 아유 비중이 많이 들어간 사람들은 그만큼 더 불안감을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물론 네가 얘기할게 걱정하지 마세요. 뭐 그거밖에 없겠죠.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하겠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걸 얘기를 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언제 타당하지 않은 근거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 빠졌으니까 많이 산다. 일단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물려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사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지금 현재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거래량 없이 매도가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매수세가 살아남으려면은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환율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기술적 반등, 두 번째는 트럼프 정책. 첫 번째는 기술적 반등입니다. 그러면 이 기술적 반등에 아나운서님 뭐가 필요할까요? 기술적 반등이에요? 네네. 환율일까요? 그렇죠. 환율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환율 부분도 있지만 두 네. 번째는 관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이 될 것이다. 네. 첫 번째는 환율이 낮아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낮아질 것이다. 이 기대감이 형성이 돼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 근데 이 두 가지 한 번에 커버를 시킬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일까요? 네, 전기차 보조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들 이 중에서 제 종목 TCC 스틸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으로 30% 올릴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여기서 환율이 조금씩 낮아지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관세 정책에 대한 수정. 이 수정만 있다고 하면은 지금 가격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조금씩 축소를 해 나갈 거고요. 이 두 개를 한 번에 커버시킬 수 있는 게 다음 장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겁니다. 트럼프는 관세는 건들 수는 있지만 보조금 절대 못 건듭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만약에 어떤 한 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너네 부부 마음에 안 들어. 행정명령으로 내 테니까 너네 부부 이혼해. 하면은 법안에 갇혀 있는 그 법률에 따라 가지고 부부가 이혼할 수 있습니까? 이혼 못 합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가 저번에도 여러분들한테 이 통신만 통해서 결국 2주 전에 해드린 거예요. 연방헌법, 연방법률조약, 법원의 견해, 행정부의 규칙 및 행정명령, 주헌법, 주법률, 이 주의회 통과, 주지사 행정명령, 법원 소송 이의제기, 새로운 연방법 제정 기존 법안은 수정. 이 법안이 통과된 반도체하고 2차 전지 보조금은 이걸 다 통과해야 돼요. 네. 근데 저 통과하는데 자그마치 시간이 2년입니다. 2년. 근데 짧게 아무리 통과시켜도 1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차피 트럼프 저 부분에 대해서 폐지 못할 거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관세는 트럼프가 맘대로 할 수가 있어요. 왜? 대통령이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에 통과된 부분은 맘대로 절대 못합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가장 강력한 무기고 실제로 제가 통신망에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교육해드리고 며칠 후에 설날 때 연휴 때 트럼프가 미국에서 보조금 지급 중단이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하지만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다시 철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날 2차 전지가 버텼던 것 뿐입니다. 오늘은 관세 부분으로 빠졌던 것 부분이고 트럼프는 관세 부과는 마음대로 할 수는 있어도 정해진 법안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2차 전지에 대해서 더 많이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트럼프는 한국산 배터리 찾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떤 종목이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왔고 어떤 부분이 주가가 영업이익이 잘 나와도 영업이익이 잘 나와도 주가는 못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떨어져도 주가는 잘 올라갑니다. 그런 종목들이 태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거는 트럼프는 한국산 배터리 찾을 수밖에 없는 게 단순하게 지금 여기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트럼프 말 한마디에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당했고 많이 마음고생 심했잖아요, 여러분들. 네. 근데 2차 전지는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또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언론도 그렇고 TV에 보시는 여러분들도 저를 보는 여러분도 그렇고 2차 전지 다 안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으로만 봐서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한국산 배터리가 없고 미국한테는 한국산 배터리가 필요한데 중국한테 맡기겠습니까? 배터리를? 안 맡깁니다.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연기관하고 전기차 이 부분에서 내연기관 반전도 팔리고 전기차가 반전도 팔린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지금 중국 전기차가 비중이 50%가 됩니다.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안 있습니다. 가만히 안 있고요. 이 한국산 배터리 없으면 중국한테 이제 미국은 자율주행도 나오잖아요. 테슬라가 자율주행도 나오는데 그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중국의 배터리에 맡기겠냐고요. 안 맡깁니다. 못 맡겨요. 여러분들. 군사는 지정지역이라고 해가지고 트럼프 입장에서 맡길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미 중국한테 먹힐 게 뻔한데 뭐하러 맡기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최근에 조선주 솔직히 미국이 조선업 제조업을 잘하고 제조업이 잘하는 데입니까? 만약에 미국이 조선업이 제조업이 잘 되어 있다고 하면은 조선업이 제조업이 잘 되고 있다고 하면 네. 우리 한국한테 맡기지도 않았어요. 우리한테 관세가 오히려 떼었겠지. 근데 자기네들 제조업이 약하니까 조선업을 우리한테 맡긴 것 뿐이에요. 그러면 조선업주들이 52주 최고가 올라간 것처럼 배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단지 지금 상황에서는 그 상황이 안 온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 네. 어느 정도 오늘 시장의 낙폭은 이 부분으로 인해서 회복할 수가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우리 관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환율이 너무 높이 올라온 부분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2차 전지주들의 주가가 회복이 좀 가능할 텐데 사실 이 모든 부분보다 더 크게 주가를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은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결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뭐 LG에너지솔루션이나 포스코, 에코프로비엠 같은 국내 기업들이 바로 캐나다에서 지금 공장에서 계속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을 모두 무마할 수 있는 부분이 보조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보조금을 폐지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허들이 너무 많다. 그게 어렵기도 하고 된다고 해도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우려가 완화만 된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주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높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벌써 방송을 마쳐야 될 시간이 돼서 통신망을 통해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 내일 12시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누러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